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점심 식사 보내고 계신가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저는 진행의 강유리나입니다. 자, 오후장에 정말 킥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정말 소화 잘 되시라고 저희 종목 상담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소화 불량을 만들어내는 네 종목 어떻게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별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에도 답답한 나의 고민, 소화불량인 네 종목 이분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사이다 같은 분입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시원한 사이다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오늘장 한 줄평 별 5점 만점 몇 점일까요? 오늘 같은 장은 사실은 한 개 줘도 이상하지 않을 시장이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써서 딱 2개 드리겠습니다. 인심 써서 2개다? 인심 써서 2개. 알겠습니다. 근데 2개나 줬다는 걸 한 네. 줄평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오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요. 지금 더워서 아이스크림 1인 1 아이스크림 합니다. 혹시 민트 초코? 아, 좋죠. 맛있고. 역시 여기서 딱 결이 갈리네요. 아니에요? 민초파고 아닌 것과 어.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냐고 제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전이 닿나 봐요. 네, 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자, 오늘장 그러면 네. 시장의 비유를 해서 표현해 주시면 민초파다? 오늘 장은 녹은 아이스크림 같은 시장이다. 아, 녹은 아이스크림 너무 맛이 없죠. 이거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맛도 섞여가지고 이거 먹을 수도 없고요.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좀 기운이 빠지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녹은 네. 아이스크림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별점 딱 2개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쵸. 오장 들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사하신 이후에 좀 소화 좀 되시라고 뭐 달달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드시면서 좀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한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안 좋다 좀 이러고 있는데요. 녹은 아이스크림 같은 제 종목 정말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 드시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얼려서 다시 한번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종목 구미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요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메디텍 종목을 신청해 주신 3381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2,380원의 비중은 20%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돼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고민될 때 또 저희와 함께 하나씩 또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지금 라메디텍입니다. 오늘 한 3%가량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별로 따지면 몇 점 정도 좀 줄 수 있을까요? 사실 1점 더 5점 중에서 라메디텍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한 개 드리고 싶어요. 아, 이건 좀 한계다. 네, 왜요? 좀 어려운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종목을 좀 선택 잘못했을까요? 종목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잘못한 거죠. 예, 분위기 공모가가 때문이다. 지금 16,700원인데요. 네. 이 친구 공모가가 16,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첫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56,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을 한 거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공모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요. 밴드 상단을 한 30% 초과해가지고 보통 공모가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첫날에 이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곱하기 뭐 2, 즉 최근에 400%까지는 많이 안 나오지만 한 2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라메디텍은 지금 56,000원까지 갔다는 건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3배 넘게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당일날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에 지금 한 달 가까이 줄창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라메디텍이 뭐 하는 기업이냐? 초소형 레이저.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미용, 의료기기 사업 그리고 레이저 체열기 이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 와닿지는 않는데 체열을 우리가 보통 이제 주사로 하잖아요. 네. 근데 레이저로 체열을 한다? 약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좀 눈길이 갔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워낙 이제 에스테틱 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클래시스나 최근에 뭐 잘 갔어요. 워낙 좋았었죠.
그리고 APR 같은 종목들도 워낙 좋았었고 그런 피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차트 흐름 보시죠. 상장 이후에 그 다음부터 뚜렷한 반등 없이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고 지금 현재 거의 공모가 부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상담 올려주신 그 상담자 분께서는 22,000원대 가격권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가격권이거든요. 네.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 샀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거는 이에 따른 수급적인 오버행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언제 상장했죠? 6월 17일 날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오버행 물량이 7월 17일 남아 있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후에 추가적인 오버행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런 3개월, 6개월까지는 수급적인 부담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아쉽지만 반등을 이용한 좀 비중 축소 의견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22,000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2만 원 이상 만약에 슈팅이 좀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분할로라도 비중을 좀 줄여보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일단 공모가가 16,00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한번 손절 없이 좀 지켜보시면서 좀 반등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없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2만 원 슈팅 되는지 보시면서 여기서 분할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문자 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텀블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셔서 또 건강한 식생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지금 전화 주셨을까요? 아, 네, 지금 회사 밖으로 잠깐 나와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아, 지금 근무하다가 살짝 나오셨군요. 네네. 아니,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도 일하세요? 아, 네네. 점심 시간을 아껴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알겠습니다. 아껴 이제 점심시간도 아껴 종목 상담 해주시는 건데 귀한 시간이니까 저희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 그리고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네, 종목은 금호석유고요. 네.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비중이 30%입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네요. 네네.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 이유로 좀 사시게 되신 건가요? 아, 매수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장기간 보유 중이었는데. 그러네요. 오랜 기간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잊고 있다가 네, 요새 뭐 실적 개선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님이 오래되고 있던 종목이었고 이젠 좀 네.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때 좀 탈출할까도 고민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괜찮다고 보시나요? 좀 좋은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도 그럼 이분께 좀, 또 이제 응원도 같이 해주세요. 네, 아니 지금 뭐 점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또 주식도 하시고 짬짬이. 또, 예, 짬짬이 이렇게 하시는데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 이런 부분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일단 시청자분께서 3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때 합성고무랑 합성수지 쪽이 기전이 좀 좋아 보여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역시 예상외로 그렇죠. 좀 올라가더라고요. 인고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사실 이 부분을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는 또 박찬원 상무하고 경영권 분쟁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호석유는 워낙 이제 또 배당 관련되어 가지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주주들과 소통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두고 또 배당주로서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금호석유가 잘하고 있는 쪽이 합성고무 쪽이잖아요. 이쪽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타이어 쪽,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그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완성차, 즉 자동차의 해외 수출 자체가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업황이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퓨어 케미칼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와 좀 차별화되는 BNCC 기업으로서 첫선을 꼽히는 게 바로 금호석유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20만 원에
사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년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 이후에 횡보하는 기간을 오랫동안 견디셨을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2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16만 원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방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한 11만 원 정도로 지금 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분기까지는 크게 기대해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 좀 개선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얼마냐면 지금 현 시점 매출 1조 8,400억에 영업이익 929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년비 대략 한 14% 정도 영업이익 자체가 축소가 되는 부분, 역성장하는 부분 자체는 있지만 최악은 지나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익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1분기에 786억 기록을 했고요. 2분기에는 929억까지 지금 현재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즉 최악은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전사적으로 영업이익 3,844억까지 좀 개선이 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을 저점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익적인 부분은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주봉상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밸류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올해 지금 그 발표한 바로는 자사주 소각 1,291억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말 배당이 한 7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으니까 주중 한 원만 2,000억 이상 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실적과 그리고 이런 주중 환원적인 부분, 즉 주식 밸류업에 대한 부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길어졌지만 미워도 현 시점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20만 원 이렇게 지금 사신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18만 원부터 해가지고 21만 5천 원까지 리포트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보면 목표가는 21만 5천 원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이 부분, 즉 저점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부분이 대략 한 11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두고 한 10만 5천 원 정도 손절가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호흡 좀 길게 보시면서요. 10만 5천 원 손절가니까 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네네. 이 시간을 내서 전화를 주셨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잊고 있었던 주식이라 네. 네, 뭐 괜찮습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도 없으실 텐데 저희가 선물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떡 네네. 선물 세트 그리고 텀블러 있는데 어떤 선물을 좀 더 좋아하세요? 저는 떡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상담도 들어왔습니다. 5460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녹십자 들고 있습니다. 비중이요? 와, 100%. 또 오랜만에 또 이런 비중 큰 종목을 보네요. 단가는 12만 5천 원에 종목 분석 지금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주식 녹십자가 미국 대형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라 그 알리글로라고 하는 처방집의 등재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뭐 2시간 전 기사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네네. 사실은 지금 녹십자의 이 주가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주가 반응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면 뭔가 시원스러운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주가에도? 사실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때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은 코로나 때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가 그러듯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돼서 이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녹십자는 관련 CDMO 사업을 한다고 진행을 했었었죠. 녹십자 백신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러한 백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백신까지 특히 CDM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21년도 그때 1월 달에 한 53만 원까지 슈팅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내리막이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어느 정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든지 확실하게 성과로 보여준 알테오젠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가 수년째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즉 코로나 특수 이후에는 단순 가지고 있는 그 제네릭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본업다는 실적 개선만을 가지고는 최근에 주가 바닥 흐름을 좀 탈피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물론 미국 쪽에 진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분명히 녹십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따박따박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힘이 겹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간이 녹이는 거예요. 그쵸. 제가 몸은 무거운데 엉덩이가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시간이 녹이는 종목들이 언제 올라올지 이렇게 좀 희망 고문 당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녹십자가 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100%니까 사실 섣부르게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손절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사서 이제 물타기 하자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주봉상 차트인데 다행히 이게 21년 이후에 오랜 기간 이렇게 우하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 같은 경우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오랜 기간 하락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되는 주가는 안정화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10만 원을 전후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는 가격적인 지지를 10만 원에서는 좀 보여주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 트레이딩 대응으로서 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3만 원 이상 윗선에서는 좀 가격적인 저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3만 원 넘어가게 되면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줄여보십사라고 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 제가 앞서 10만 원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1만 원까지 단기적인 지지 자체는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좀 비중 줄이기 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손절가로는 한 11만 원 정도 그럼 한 5%라도 비중 줄이면서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녹십자 정말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 워낙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CDMO 쪽으로 사업 구조 변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밝히는 것 자체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좀 트레이닝이 지금 현재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무거운 종목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 댓글들 좀 볼까요? 우리 올무지개님은 저는요 점심에 커피랑 견과를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 내꺼야님께서는 민트초코 좋아하는 개념 있는 분이 진행해 주시는 주실랭은 너무 칭찬해요. 감사합니다. 민트초코 다음에 우리 내꺼야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지혜님, 꿈돌이님, 또 브리찌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댓글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좋고요.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세요.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 가지 또 영향 있는 부분들은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랑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도 열려 있어요. 샵 9083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사연 만나볼까 봐요. 이분이 또 기다리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혹시 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메뉴는요? 그냥 김밥에 라면 먹었습니다. 김밥에 라면. 더 맛있는 거 드시면 좋았을 텐데 바쁘셨나 봐요. 그냥 멀리 나가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네, 최고죠. 네, 제일 그러면. 가까운 곳이라. 맞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지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국반약품 갖고 있는데. 국전약품. 네, 오늘 이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매수가는 6,100원인데 이거를 물 타서 좀 더 올라올 때 빠져나가야 될지. 네. 아니면은 좀 더 가져가도 될지 이게 치매 걸린 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이어서 물 타가지고 빠져나올지 조금 더 들고 갈지가 고민이다. 오늘 진짜 전화 잘 드셨어요. 오늘이 진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 또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 치료제로 이거 사신 건가요 혹시? 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샤페론과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관련 그 임상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제로서 사신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6,1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좀 높아요. 40%입니다. 비중이 좀 높은 편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혹시 5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혹시 사신 건가요? 단기로?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좀 더 전에 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대략 한 6천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한 수개월째 되풀이되다가 최근에 좀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네. 5월 달에 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윗꼬리가 달린 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 개인적인 결론은 비중이 너무 높아요. 40%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측면이라면 약간은 좀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먼저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 볼게요. 국전약품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합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IT 소재,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죠. 이쪽이나 케미컬 합성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실적은 따박따박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럴 염려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고만고만해요. 사실은 뭐 3년 전 대비해서 800억대에서 매출은 1200억대로 늘어서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단은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익단은 58억에서 65억이니까 6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2020년부터 23년까지 실제 성과입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 16억 좀 좋은 실적을 낸 것 자체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밸류 측면에서 엄청나게 이제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국전약품이 택한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샤페론, 그러니까 샤페론이면 저 차트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샤페론은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쪽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되어 가지고 공동 개발하는 부분, 이 부분을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치료 후보 물질 누세린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관련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이 부분은 지금 그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인데 일라이 릴리 쪽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마비 FDA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동반해서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왔다라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좀 흐름을 보니까요. 이런 테마주들은 대장이 중요하거든요. 대장이 어디였냐면 피플바이오였어요. 피플바이오. 근데 피플바이오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HLB 제약은 오늘 HLB 그룹주가 동반 급등하는 가운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치매 치료 관련해 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온 이런 대다수 종목이 지금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피플바이오도 앞서 10몇 프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한 자릿수로 빠졌고요. 국전이나 오스코텍, 뭐 퓨처캠, 대아제약 전반적인 확산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테마로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시제 시가하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하고 괴리율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볼게요. 목표가로는 지금 최근에 기록했었던 7,000원까지 한번 업사이드 열어놓고요. 한번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테마가 최소한 2, 3일 연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되게 타이트하게 드릴게요. 이번에 기록했던 저점이 6월 말에 4,990원. 이 부분이니까 손절가로는 그냥 한 4,900원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제시를 하고 업사이드는 이러한 흐름을 한 2, 3일 연속해서 좀 더 이어가기를 제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2, 3일 정도 보시면서 이어가는지 아닌지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 4,900원이거든요. 좀 잘 잡으신 다음에 가격 라인대 보시면서 흐름 체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 담아 선물 드릴 예정이에요. 좀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좀 간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지 몰라서요. 어느 쪽이세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사람마다 또 취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뭐 음식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 좋아하시고 아니면 간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간직될 수 있는 선물을 좀 들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걸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먹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라면 김밥 드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번엔 떡 선물 세트 드리거든요. 드시면서 또 주슐랭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좀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문자 상담입니다. 9043번님입니다. 지금 HPS 종목 지금 신청해 주셨고 45,7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HPS 그동안 사실은요. 한동안 쭉 올랐던 종목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오늘 거의 5% 가까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동안 좀 좋았었던 종목이 지금은 꺾이는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건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HPSP는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압수소 어닐링을 하고 있는 업체고 워낙 이쪽에 대한 글로벌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수요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단 공정에 따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수혜 그리고 낸드 200단 이상 쌓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즉 수요를 잡아줄 수 있는 필수 장비로서 최근에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러한 기업입니다. 뭐 ST와 약간의 이런 특허권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따른 경쟁력 훼손은 사실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마진율 자체, 영업이익률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전공정 장비 업체는 사실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죠. 그만큼 좋은 기업이에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이제 부회장분께서 실제 HPSP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최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서고는 있지만 한미반도체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지분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부 파는 것이지 이에 따른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은 좀 일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약간은 부진할 수는 있지만 3분기 이후부터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어요. 한 30-40% 빠졌는데 이게 HPSP 그냥 단일 종목만의 일이냐 IT 전반적인 일이냐 생각을 해보면 IT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올해 3월 달까지는 좋은 모습이 나오다가 3월 이후에 4월 달부터는 사실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해 주도 섹터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AI 트렌드를 탄 AI 칩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이후에 2분기는 사실 먹거리 그러니까 피부에 양보하는 화장품 그리고 먹는 음식료 그리고 전력설비 이런 쪽으로 많이 숫자가 나오는 종목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러면서 주도 섹터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한 30-40%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러한 흐름을 뒤로하고 이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나왔어요. 워낙 주가 자체를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던 최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 보시면 내년도 이런 그 공급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빠르면 3분기부터 이에 따른 발주를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비단이 발주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에 따른 딜리버리와 그리고 세팅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8개월까지 필요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내년도를 생각을 한다면 3분기부터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전공정 장비 그리고 실제 HPSP가 할 수 있는 이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D램 쪽 어느 정도 공급 부족 얘기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워낙 이제 HBM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D램은 공급 부족 얘기하면서 레거시 D램은 공급 부족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캐파 확대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 선단 쪽에 들어가게 되는 D램이 HBM 쪽으로 많이 빠지면서 HPSP도 그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일단 숫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숫자는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1분기에도 지금 200억 기록을 하면서 좀 쇼크가 났거든요. 1분기에도. 네. 근데 2분기 추정치가 얼마냐면 141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도 감소하는 모습이고 작년 2분기에 워낙 또 266억 좋았기 때문에 이때 대비해서도 약 한 47% 정도 감익 자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 주가에 녹아 있고요. 그 이후에 3분기 이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해 전사적으로 한 930억 정도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오고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하단까지는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저점 라인까지 이 부분이 얼마냐면 대략 한 36,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는 손절하지 마시고 반도체 투자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때까지 좀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손절가 없이 일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는 5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만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정리하는 의견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너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 선물에 대한 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화를 직접 주시면요. 선물 정말 100% 여러분들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도 지금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주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뽑고 있기 때문에 02-9082번에 9083번 혹은 9082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9083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랜덤으로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모두 다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연도 우린 좀 봐야겠죠. 카카오게임즈입니다. 1766번님입니다. 33,750원에 60% 비중입니다. 이 종목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죠. 지금은 한 23,350원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들고 가야 되나 게임 업계에 대한 또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물타기 해서 평단가 낮출까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빠져나올까 이 두 가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님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건 좀 위험하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기도매매밖에 할 게 없거든요.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주여, 네. 주여 그리고 뭐 목탁 두드리면서 네, 부처님도 네, 찾아야죠. 네. 올려주시기만 한다면. 자,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워낙 또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주가에 녹아 있지만 강력한 한 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다. 사실 강력한 한 방. 사실 뭐 오딘 그 신작 발표한 이후에 최근에 매출은 하향 안정화되었고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 계속해서 이런 대형 IP의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부재 그리고 실적 부진 이런 부분을 주가에 많이 녹여내면서 고점이 사실 메타버스 그때 한창 NFT 뜨거울 때 11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6분의 1 토막 가까이 나버렸어요. 2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19,000원 즉 2만 원이 깨지기도 하는 이런 좀 우려 섞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오딘의 매출 하락세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최근 그 하반기 신작 뭐 바랄라 서바이벌 즉 뭐 오딘에 대한 그 IP를 가지고 신작 이런 부분을 내놓기는 하지만 기대치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해요. 최근에 게임즈 안에서는 가장 핫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데브 시스터즈 즉 쿠키런 킹덤 쿠키런 관련된 IP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작을 내놓았었고 이게 250만 사전 예약자를 바탕으로 그때 이제 애플 앱스토어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그때 출시하자마자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한가까지 찍어주었었죠.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을 보시면요. 바로 급락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1위 기록했던 그 시간 자체가 채 하루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구글 매출 플레이 순위까지 올라오기에는 일주일 평균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확신을 갖기에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도 1위를 찍기는 했는데 이 기간 자체가 너무나 짧았어요. 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기대가 되었던 신작도 신작 발매 이후에 눈높이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었던 탓인지 그 이후에 주가 자체는 워낙 급락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카카오게임즈도 신작 모멘텀 부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3분기 바랄라 서바이벌까지는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 4분기에 있을 프로젝트 C 이게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지금 비중이 60%에 33,000원이고 지금은 2만 원까지 내려온 가격이기 때문에 쉽사리 손절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랄까 저도 이제 손이 많이 안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눈 딱 감고 시간에 녹인다 하는 과정에서 게임 섹터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녹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서 길게 바라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에 그 추정치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은 101억 정도, 한 100억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비 대략 한 60% 정도 빠지는 실적, 이런 부분이 시장의 추정치니까 너무 실적이 좀 안 나온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실적을 바라보면서 돌아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딱히 여기서 더 사자, 여기서 팔자 말씀 안 드리고 시간에 녹이자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좀 지금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날목토 선생님께서 댓글로 기도매매는 나 말고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워요 하시는데, 자, 기도매매 말고 여러분들 진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봤고요. 이제 박재민 대표님의 리뷰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또 올라갔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재민 대표의 픽 수익의 맛입니다. 먼저 원익 클랜시입니다. 참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뭐 말해 뭐합니까? 입 아프죠? 3.25% 상승, 그리고 APR 시원스러운 두 자릿수를 껑충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진짜 변압기 지금이라도 봐야 되나 생각 드시죠? 재룡전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무려 6월 26일 이후로 18.31% 상승을 터치했는데 이대로 더 갈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룡전기 1%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신재생 프로젝트 변압기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거 다 엮이면 이제 시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표님. 이 상승률이요. 뒤에 0 하나 더 붙어서 180%까지 좀 솔직히 그런 생각 전 들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대단해요. 보여줬잖아.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18%라니.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네. 시장에서 그 주도 섹터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적, 수주 잔고를 뒷받침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예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먹는 거, 바르는 거, 뷰티 쪽만 전문가신 줄 알았는데 변압기도 전문가신 줄은 좀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피카츄 뭐라도 해야 되나요? 전선 뭐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모든 종목을 잘 보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뭐 수익률이 잘 나오는데 재룡전기 얘기 좀 해주세요. 순식간에 좀 민트 초코 싫어해가지고 개념 없는 사람 될 뻔했다가 좋게 띄워주셔가지고 좀 힘을 네. 내가지고 힘을 재룡전기 내주세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요. 네. 네, 재룡전기가 올해 3월 이후에 주가가 22,000원에서 93,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8%가 아니라 180%까지도 내심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세 상승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달라진 상황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가지고 손절가를 72,000원이 아니라 77,500원까지 네. 아무래도 매수가 이상까지 올려가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손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가져가는 형태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6월 달에 관세청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변압기 쪽에서 보시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5,929만 불. 그러니까 러프하게 한 6천만 불 나왔으면 6월 말까지 보면 한 9천만 불 나와줘야 됐거든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실제 데이터는 8,175만 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싸게 사서 모아갈 수 있는 형태로서 저는 사실 단위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러한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미국향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이런 부분까지 트렌드를 타면서 초고압 변압기의 이런 40년 만의 교체 사이클과 더불어 멀티플 할증 요인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 시점에서 재룡전기 달리는 말에서 굳이 현 시점에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저 뭐 타보지는 않았지만 내려가면 딱 부러질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지금 달리는 말에서는 쉽사리 내리지 마시고 네. 그냥 일단 가져가는 형태로 이 가지고 있는 익절가죠. 이제 손절가가 아니라 익절가. 익절가를 높여 잡으면서 77,500원까지 이 부분 하나 업데이트하면서 목표가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재룡전기 튼튼하게 180%까지 아마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또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목표가 96,000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쭉쭉 올라가는 그 흐름들 타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시장에 대한 리뷰, 또 종목에 대한 리뷰들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수익의 맛, 어떤 업종을 또 대표님 보고 계신지, 탑픽주는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힌트 맞춰주세요. 힌트 갑니다.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신지는 말을 탄 남자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명은 초성으로 나와 있어요. 이응, 니은, 시옷, 치읓, 디귿, 치옷, 지읒. 기네요. 길어요. 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힌트를 통해서 업황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무지개님, 어머라고 했고 장진님은 벌써 초성을 맞춘 것 같지만 이 종목명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 업황 어떤 건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업황에 대한 얘기들은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명은 벌써 나왔어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우리 장진님이 맞추신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우리 장진님께 저번에 그거 얘기해 주셨죠. 맞추신 분들 5%인가 3% 수익 나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점심값 종목 드리겠습니다. 네, 장진님도 주시나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점심값 종목이다 선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걸로 살짝 이렇게 묻혀가려고 했는데 제가 실패한 것 같네요. 하나 더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 힌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개념이 없었구나. 다시 왜요?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만 보고 어떻게 맞추냐고요. 맞히신 사실 분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초성 없었으면 저 못 맞췄을 것 저도 같아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저 달리는 말인데 저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저거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거예요? 저 달리는 말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 AI 주가에? 물어봐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맞추신 분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얘기 좀 부탁드려요. 그만큼 이제 7글자니까 어느 네. 정도 이제 IT 업종에 속하고 특히 OLED 쪽에 지금 이제 업황과 흐름을 기회를 같이 하는 종목이죠. 특히 최대 이제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예요. 최근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5% 이상 올라오는데 LG 디스플레이랑 OLED 이런 TV의 봉지재 쪽 그러니까 OLED TV 봉지재 관련 소재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부 보면 뭐 이노세미니 그다음에 이노플렉스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볼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OLED 쪽 이쪽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런 FPCB, 연성 인쇄 회로기판 이쪽 사업부 정리를 통해서 더 이상은 돈 까먹을 일은 많이 없겠다라는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심플해요. 저는 추세 상승하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는데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기에는 제가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프다면서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아프죠. 네. 그만큼 무거우니까. 아. 무거우니까 아픈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는 몸이 무거워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매수 준비 이렇게 그쵸. 지금 댓글 달려 있네요. 근데 네. 이렇게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좀 쉬어준다면 달리는 말이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면 그때는 살 수 있을 것 안전하다.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려 6.7%나 빠졌는데 이게 저는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NHS 관련 리포트가 나오면서 리포트에 셀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숫자만 보면 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 디스플레이 단 그러니까 대형 디스플레이 단 OLED TV의 업황 자체가 턴하면서 LG 디스플레이 그 무거운 종목도 크게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이 최대 고객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봉지재를 납품을 하는 OLED 기업인 이녹스 첨단소재도 조용히 지금 소리 없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업황이 일부 좀 그 금리가 올라오면서 흔들리는 부분과 리포트의 세론이 같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에 그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FM 가이드에서 211억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NH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 2분기 실적이 268억.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30% 이상은 지금 추정치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목표가를 무려 30% 정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사실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IT,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바스켓으로 파는 물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바스켓으로 이렇게 많이 팔았을 때 2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과 그리고 본업단의 실적 개선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기업은 싸게 살 수 있는 즉 달리는 말이 지금 좀 지쳐가지고 좀 약간 쉬어가고 있을 때 이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도 자연스럽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 저는 현 시점 시가 매수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시가 싶고요. 매수. 네, 현재 20선 전후까지 다시 한번 밀렸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가 매수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지금 그 리포트에서 지금 목표가 자체를 30% 정도 상향을 하면서 5만 원 이상 윗선까지 바라봤거든요. 근데 1차적인 목표가로는 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좀 말씀드려보면서 마디 가격대로서 4만 5천 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로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이 밑골이 달았던 가격 이 부분이 약 3만 3천 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손절가로는 3만 3천 원 그리고 목표가 이런 부분은 4만 5천 원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게 되면 2차, 3차 목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팔로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는 말에 눈이 없는데 모자 쓰면 안만 달리나요? 하시는데 자, 지금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매수가 시가 이하였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라인 33,000원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너무 자상하실 것 같다 창규님 이러는데요. 전문가님 다음에도 스윗한 목소리로 또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부 얘기를 수익의 맛은 끝났고요. 저희 오후장 킥포인트로 그럼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살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시장, 많이 내려왔던 어제의 시장을 오늘 만회를 해줄까요? 상승 출발했지만 양시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입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 단연 2차 전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테슬라 버스 타고 2창 상승기라고 나와 있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봅니다. 자,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 대비 10.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15%가량 더 많은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밝히면서인데요. 이런 소식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 대장주부터 시작해서 부품주들 그리고 소재주들, 전고체 전반적으로 상승해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상단에 신성 ST 올라와져 있습니다. 18.57%나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20%나 가량 20%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LNF도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거듭하는 하락세면 보여줬던 LNF가 7월 1일 이후 오늘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92%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48,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지난달 중순 이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8.2%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진 테크놀로지도 7.8%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간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또 알려왔죠. 처음으로 유럽 수주 소식을 전하기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프랑스 르노와 함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09%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업종은 화장품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하루쯤은 쉬어줘야지. 네, 얼굴에도 이 화장을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는데 자, 오늘 화장품주 쉬어가는 모습은 하루일까요? 며칠간 더 지속이 될까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업종 뷰티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APR, 홈 뷰티 종목으로 굉장히 선전을 보여줬었던 APR이 9.52% 하락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첫 코스피 상장 기업이었는데 순항 중이었다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9%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K뷰티의 대장주 아모레퍼시픽도 5.69%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5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환 PNC 5.55%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순항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낙폭이 다소 깊습니다. 오전장 초반에 비해서도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지난달에 최고가가 나왔었던 토니모리 역시 1.09%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신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주춤하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후에도 상승폭을 키워서 어제의 하락분을 만회를 해줄지 그렇지 못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 시장에서는 사실 보합권 움직임이었습니다. 상승 하락의 이 보합권 부근에서 위아래로 좀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좀 힘을 좀 내지 못하고요.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10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에 거의 저점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더니 이제는 확실히 좀 상승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만큼은 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락 전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을 해놨고 상승폭을 좀 더 늘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 정도로 오후장의 흐름이 오전장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있었던 오전장의 매수 섹터들을 좀 살펴보면 섹터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이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앞서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가장 앞장서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추가 확보에 대한 그런 좋은 뉴스들도 나오면서 이 상승에 좀 더 불을 지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적으로도 좀 싸죠.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별로 없죠. 반도체도 좀 쉬고 있고요. 자동차 좀 조정받았고요. 이 가격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싼 종목을 찾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테슬라가 상승했고 그러면서 2차 전지 가격도 싼데 가장 앞에 있는 대장주 테슬라가 상승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특징적인 게 요즘에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상당히 좀 부재한데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세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틀 동안 적게는 7%, 많게는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전전일 밤에 은행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이후에 배당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배당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나오면서 은행주들 같이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선과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화장품,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자동차와 비슷하죠. 실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가스는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고 화장품 중국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그럼 이제 오후장으로 가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오늘 사실 2차 전지에서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의 레벨을 절대적으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하긴 할 건데 사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하반기 3회 인하까지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9월 정도에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추세적으로 언제쯤 얼마나 더 많이 인하가 되느냐 9월에 확실하게 인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뉘앙스가 좀 더 강해진다라면 여기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레벨업 할 때까지는 조금은 시장에서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이 지금은 부담이 좀 덜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섹터와 종목들이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실렸다. 내일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상승폭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더 컸었는데 거의 보합권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낙폭을 더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반도체를 좀 바라보시면서 시장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윤정식 상무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주식 맛집 주실렉 오늘 함께할 맛이슈 순서입니다. 어떤 이슈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부부장,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주의 영광에서 이젠 국민 무덤이 된 네카오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탑3를 뽑자면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떠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악영향, 이 새 종목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 실적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데요. 왜 그런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는 뭐 원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실적이 뭐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은데 왜 네. 네이버 카카오는 안 그런가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오브코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네.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네. 실적이 나온다면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가 클 건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그건 얘기 안 드려도 알겠죠. 알고 이제 네카오 얘기만 하자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일단은 정부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좀 하락이 나왔고 그 규제가 일단 풀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과거엔 전부 다 네이버로 검색을 했는데 그럼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걸로 또 검색을 하잖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한다거나. 그래서 트래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뺏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광고를 해야 돈을 버는데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경기가 안 좋고 소비가 안 좋으니까 광고에 대한 이런 매력도들 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제 각각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실적으로 보면은 네이버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카카오는 실적에서도 말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분할 관련된 이슈들, 뭐 문어발 상장은 뭐 카카오는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뭐 그냥 통칭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이제 임원들의 뭐 매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기존에 있는 사업군들 중에서 뭔가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 구조상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려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산업군들에서 성장이 나왔을 때 거기서 명확하게 룸이 열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산업의 확장에 따라서 이게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상단이 정해져 있는 유리천장 사업군들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뭔가가 나오려면은 코로나만큼의 뭔가 어떠한 역병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특정 라인 올라가면은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위치가 낮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가권에서 사고 계시던 분들이 좀 호재 나와서 좀 올라가려고 하면 다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이 뭐 많은 것처럼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거래 대금들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뭔가 확 바뀌려면은 정말 우리의 그런 과거에 국민주로 불렸었던 그런 네이버와 카카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평생 쓸 거야.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이 다 써. 이런 어떠한 뭔가 그런 공통적인 트리거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부터도 사실은 좀 부담감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고 매력도 떨어지고 뭐 카카오는 뭐 이미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문어발 상장에 대한 이슈 너무 많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려면은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지 않은 이상 이 눌려 있는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대 플랫폼 네카오의 또 안 좋은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신규 채용이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다? 네. 사실은 이게 뭐 대기업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이것도 리스크로 작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대로 성장은 좀 끝이 난 거냐라는 아주 정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유정엽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신규 채용이야 뭐 회사 운영하면서 뭐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거니까요. 근데 네. 일단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네이버가 한 500명 정도 직원이 줄었고요. 카카오가 한 21명.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 11% 정도 직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번 감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규 채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적게 찍고 있는 것인데 뽑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직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비용 절감하는데 제일 손쉬운 쉽고. 게 이제 인건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명확하게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모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뭔가 찾았다. 그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찾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뭔가 드라이브를 걸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력이 이탈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I로 지금 수익을 엄청나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모두 다 뭐 수조 원대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게 돈이 된다라는 게 본인들은 느끼니까.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아직 그런 비즈니스를 뭔가 찾지 못하고 있다. 뭐 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실적은 죄송합니다. 나쁘지 않죠. 2분기 실적 상당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좋을 거 전망하고 있던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는 거고 또 AI 시장이 도입이 되면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검색했을 때 저도 네이버 다음을 썼어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도입이 되면 네이버 다음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한글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전에도 구글 있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 구글이 탑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네이버, 카카오가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이제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주가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 회사도 여기에 아직 어떤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고용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도 이제는 좀 더 줄어들고 있고 명확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찾지 못했다, 동력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큰 골자입니다. 인건비가 가장 줄이기 쉬우니까 그래서 인력을 좀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확한 성장 모델은 저는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AI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주요 기업들이 대폭 늘리고 있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도 여기가 격전지가 되진 않을까. 이게 좀 중요한 또 동력의 모멘텀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하창 본부장님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안 합니다. 아니다. 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어떤 네. 의미인지 그리고 어디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AI 쪽에서 물론 네이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맞긴 하다. 같은 국민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죠.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게 잘 돼야지 우리나라에 뭔가 더 수출기도 열리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GP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그쪽이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그거에 이제 그 주도하는 기업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거기서 선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력도가 상당히 후행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 쪽 가잖아요. 왜냐면 간밤에 이제 미국장을 보시면 그 엔비디아는 좀 소폭 주가가 좋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뭐 이런 칩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칩 부분에서의 흐름이 뭐 올해만 좀 끝날 것이다라는 일부 전망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그다음에 칩 부분이 끝나면 물론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네, AI 오늘 소프트웨어 쪽이 급등하고.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가기도 바쁜데 다른 거 여기까지 가겠냐. 네,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가 이 네이버 카카오가 만약에 뭐 오픈 AI랑 협업한다 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자체 플랫폼만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경쟁을 했을 때 비교 우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에서는 좀 사실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거는 특정 회사가 결국에는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아가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걸 네. 안 쓴다라는 거죠. 과거에 뭐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도 뭐 이것만 썼나요?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네이트도 있었고 했는데 다 지금 잡아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AI 쪽도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보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확실한 성장 동력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오픈 AI랑 협업을 한다 이러면 모를까 지금 자체 플랫폼만으로는 기초 체력 약하다라는 좀 정의를 내려주신 건데 그러면 올해 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아까 처음 부분에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두 회사 임원이 자사주 매도를 좀 한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투자자들 그럼 대응 어떻게 하냐. 지금 댓글에서도 뭐 지금 들어갈 때 아니다.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저는 사실은 뭐 추세가 좀 무너졌을 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마이너스 뭐 60%다, 마이너스 50%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손절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쵸. 어찌되었든 뭐 지금 대표들도 오너들도 주식을 좀 매도하는 상황 그리고 주가도 당장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내일 당장 상한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어떤 수익 모델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적인 어떤 수익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성장을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지금 쌓아놓은 현금으로 배당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발표라도 해준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나마 네이버는 그런 발표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반등을 주면 줄수록 혹은 저점을 깬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한 번에 다 팔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1%씩, 뭐 2%씩 이렇게 좀 줄여 나간다라면 그나마 좀 부담 덜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 2%씩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한 번에 정리하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고 조금씩 모아나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들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하정우 본부장님은 플랫폼 안에서 어떤 또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원픽주 뭘 들고 오셨을까요? 없을무? 없다. 처음입니다. 저희 마디슈 코너에서 탑픽주 저렇게 종목 많은데 없다라고 답변을 가져오신 분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처음이시거든요. 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되게 상징적인 또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상반기, 그러니까 불과 3거래일 전에 주도하던 산업군들에서 대부분 오늘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고 주가의 움직임들이 좋지 않고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2차전지 쪽이 굉장히 좀 강하고 전거래일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에서도 분명 한 두세 개 정도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세 개는 남을 거다. 근데 주가가 바닥권에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단기간에 어떤 또 새로운 이런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7월 5일에 삼성전자 이제 잠정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할 수 있고 또 7월 11일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확실하게 탈락하는 산업군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새로운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2차전지 쪽이 조금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데이터 한 번이 잘 나온 것으로 이게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테슬라의 흐름으로 좀 살펴보시면 ESS 부분이 풀캡화로 거의 돌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서진 시스템도 좀 슈팅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인데 만약에 출하량이 늘어나는 넘버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고 어닝콜에서 어닝이 확대가 되는 그런 시기들이 7월 23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에서 넘버가 체킹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산업군들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어.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휩쓸었었던 그런 전례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미인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2차전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7월 안에는 확실하게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성급하게 설정을 하지 마시고 7월 5일과 7월 11일에 적어도 이제 기존의 주도주에서 어떤 게 이탈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산업군들 도는 거에서 글로벌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운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주도주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대장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픽을 고르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현명하게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나머지 군들 중에서 그냥 글로벌적으로도 뭔가 대장주가 될 만한 거는 멀리 봐야 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해운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마디슈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정리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그럼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하반기의 청신호일까요? 옥석부터 일단 가려보자고요. 네, 게임주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침을 긁었던 게임주 하반기에는 반등할지 아닐지 성공에 대한 여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 청신호를 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창욱 본부장님 네. 없을 무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이야기를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청신호 켤까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청신호가 지금 뭐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켜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일단 신작 게임이 네.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은 데브 시스터즈의 이런 쿠키런 그 게임이 저도 좋아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저는 1등, 2등 이렇게 막 석권할 줄 몰랐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왜냐면 저도 쿠키런 열심히 해봤으니까. 네, 그렇게 재미는 아니었다. 뭐 저 개인적인 성향이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 모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게임들 또 네, 흥미가 그래서 없으실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부분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이 오늘 뭐 넥슨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도 대박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에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 산업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MORPG를 중심으로 게임이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만 더 어린 분들부터 윗세대는 전부 다 아셨을 겁니다. 뭐 이제 뭐 바람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뭐 디아블로, 그다음에 아이온이라든지 와우라든지 저는 모르는 게임이네요. 네, 다 한 번씩 MMORPG를 좋아하셨다라면 한 번씩 다 거쳐갔었던 정말 어마어마하게 과금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들이었는데 어쨌든 구조 자체가 MMORPG고 이제 정액제를 바탕으로 좀 게임이 세팅이 됐었고 이제 무료 과금, 확률형 게임에 대한 이런 투자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이런 MMORPG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쪽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자동 사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굉장히 좀 많이 게임들이 진출이 되고 했는데 이게 텐센트라는 기업이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서 많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정보로 그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네.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려면 다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게임들이 아무거나 쉽게 들어와서 다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 순위에서도 상위권의 중국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도 많이 뺏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건비 굉장히 좀 하드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뒤집으려면 콘솔 쪽이랑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나름대로 시프트업이라든지 네. 이런 IPO를 통해서 게임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증권가에서 지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좀 눌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코로나 때 지연됐었던 신작 게임들이 다시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들이 조금 약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엔 약진하지만 하반기 청신호는 맞다라고 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시프트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반대로 몸값 한 3조 5천억 달하는 대형 게임사 시프트업 이제 청약에 돌입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댓글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시프트업 상장하면 또 나락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프트업 앞두고 게임주들은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IPO 이슈를 담고 있는 시프트업 게임 시장에 진짜 들썩일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뭐 전혀 영향이 없겠죠. 전혀 영향이 없다 게임주에. 네, 왜 그러냐면 뭐 시프트업 게임 몸값에서 봤더니만 저도 해봤더라고요. 해보셨어요? 안 네, 좋아하시는데도. 네, 게임을 안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쿠키런 게임을 안 해봤다는 뜻인 쿠키런 거죠. 게임은 네. 안 해봤지만 해봤다 네, 시프트업은. 제가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프트업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상당히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개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타깝지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섹터에 좀 대여급의 IPO가 되면 수급을 오히려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럼 그쵸. 다른 게임주들이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시청자분이 그 댓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상장해서 시프트업이 공모가 대비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느냐는 또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장을 했을 때 조금 주가가 고평가를 조금 비싼 가격을 적용받아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프트만 본다라면 공모주 청약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시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뭐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프트업 때문에 게임주들이 전체 붐업을 할 것인가? 사실 최근에 보면 게임주들이 붐업할 만한 이슈는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이슈가 그나마 좋다라면 실적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다들 안 좋을 거라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들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최바닥인가라는 인식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그러니까 2분기에 출시된 게임들이 의외로 좀 선전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게임주가 혹은 컨텐츠 관련돼서 뭐 이건 뭐 게임주뿐이 아니죠. 드라마 제작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위기가 개선되는 경향은 있어도 뭐 시장까지 주도할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닐 거다. 들썩이지는 않을 거다. 보수적으로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신작을 선보였던 데브시스터즈, NC소프트 주가는 좀 껑충껑충하는 움직임들 보여줬었는데 신작 흥행의 2분 기업, 이 적자, 뭐 실적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게임이 흥행하면은 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건데 문제는 이게 게임주 특성이 있습니다. 게임주는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왔을 때 실적이 가장 높았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거든요. 이유는 있을까요? 이유는 또 있죠.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게임에 대한 자유도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을 뭐 1,000시간, 10,000시간을 할 하게 수- 되면은 네. 그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데까지 시간보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질린다라는 거죠. 금방 질리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썼던 그런 사람이 유저들은. 나중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쓸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는 신작 게임이 나와서 그게 계속 대규모 업데이트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를 지연시키고 일부 상승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게임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인 뷰를 보신다고 한다면 현재 게임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게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작 게임이 얼마나 많이 붙어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쌓기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것들을 쌓아나가면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높여 나가는 게 게임주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을 했을 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에 대한 지연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펄어비스나 이런 것들 보세요. 주가가 완전 생선 토막도 아니죠. 고두목 토막도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박살났었던 이유가 기존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게 신작이 안 붙어버리고 인건비만 계속 드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해소가 되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뭐 게임스컴이라든지 지스타라든지 하반기에 특히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또 게임주 성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고표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조금 이제 연말 연초니까 돈 좀 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즐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매출단이 많이 높아지는 구조로 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에서의 뭐 이런 변동성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오려면은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콘솔에 대한 흐름에서의 명확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고 미국 진출에서의 가시권이 정말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좋아서 네. 개발자들 다 없애고 AI가 게임을 개발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게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그 유창현 대표님 덧붙인다면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는데. 기존의 MMORPG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작이 어떤 대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섣부른 뭐 예단이지만 성공하기 쉽진 않다. 쉽지 왜냐하면 않다. 내가 기존에 공들였던 거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그걸 하는 게 나은 것이지 새로운 거에다가 의미 없게 자동 사냥 돌리면서 할 만한 유저가 이제는 많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콘솔 게임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가 턴제 게임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저는 계속 좀 찾아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주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는 다른 행동을 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사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NFT다 뭐다 정말 게임하고 관계없는 쪽을 좀 갖다 붙이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실망감만 줘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실망감들이 아직은 저는 해소가 덜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컴투스라든지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는 기업들은 전 되도록이면 좀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맞고 원래 게임 쪽에 집중했고 이쪽 역량이 좀 있는데 트렌드에 좀 변화에 맞추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아예 없는 거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좀 맞춰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볼만하다. 우리 꿈돌이님이 게임의 돌파구는 어디 있냐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 중에 즐거움의 끝을 모를 수 있는 게임주는 뭐가 있는지 탑픽주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종목 확인해 보시죠. 게임주 안에서 또 지금 하창환 전문가님, 또 유창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 NC소프트 있는데요. 그 안에서 유창희 대표님의 탑픽주 살펴보시죠. 크래프톤입니다. 네, 저희도 방송에서 크래프톤 종목 상담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안에서 크래프톤 왜 탑픽주를 좀 뽑아보고 계신지. 뭐 뻔한 종목이죠. 뻔한데도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본다라면 전 대장주를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이 처음 시작한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간 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배당이라든지 사실은 게임 업체들이 배당이 그렇게 인색한 편인데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이 정도 조정은 최근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이 정도 조정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62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매수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62선 26만 원 정도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또 다가온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탑픽주는 크래프톤 1등주 봐야 된다. 30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여주셨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게임주의 탑픽주 혹시 있으신가요? 꼭 얘기해야 되나요? 없습니까? 아니, 네, 뭐- 없을 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콘솔 쪽으로 보시면은 네. 국내에서는 이제 네오이즈가 좀 굉장히 강한 회사 중에 네오이즈. 하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피해 거짓으로 상당히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실적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는 고평가 논란이 좀 상당히 있긴 하지만 시프트업에서도 이제 콘솔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입성 이후에 좀 추이를 보시다가 그 두 종목 쪽에서 뭔가 콘솔에서 이벤트가 터지면 그쪽을 좀 그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그리고 지금 크래프톤 두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남양주 불바다님은 게임주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많은 분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들 알 수 있다라는 거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디슈 함께해 주신 유창희 대표님과 최강 본부장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맛을 찾아가는 주슐렉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도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준비했던 투자의 아이디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